안녕하세요. 시사대폭발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그리고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취업시장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령대는 50대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역사적인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령화가 이렇게까지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674만 9천 명으로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 67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 고용시장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취업자의 전체 취업자 중 비중 역시 2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에는 50대가 23.3%로 높았지만 이제는 60세 이상이 그마저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겁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당시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단 6.0%에 불과했던 점을 생각하면 이 수치는 정말로 엄청난 상승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20대가 전체 취업자 중 26.8%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50대 역시 13.9%로 60세 이상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물론이고 식생활 개선, 생활 전반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60세가 되어서도 현역으로 뛰고 싶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기회를 잡아 일자리에 머무르거나 새롭게 창업까지 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일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도 고령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고령층의 취업시장 진입이 더욱 쉬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년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이제 실감나게 들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번 통계가 발표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고령층의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 인력은 장기간 쌓아온 전문성, 그리고 상당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조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세대가 부족한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채우는데 고령층의 경험치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지식 전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성 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기업 문화나 제도에서 정년이라는 장벽이 높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겠죠. 특히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된 사례도 있어 향후 다른 분야로도 이러한 추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65세 또는 70세 정년이 낯설지 않은 제도로 자리 잡고 있고 고용 연장이나 계속 고용이라는 개념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같은 흐름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층이라고 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통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게다가 고령층의 창업 증가 추이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7월만 놓고 보면 창업기업 수가 9만 5천 개 부동산업 제외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60세 이상 창업자가 설립한 기업은 1만 3천 개로 무려 14.6%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4.0%로 해당 월 기준 사상 최고라고 하니 실버 창업 트렌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3월에는 14.1%로 역대 최고를 찍은 적이 있으니 고령층 창업 열기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활발한지 알만합니다. 물론 이 통계가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 정책 등으로 특정 시기에 부동산 창업수가 크게 출렁이는 기저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니 오히려 더 정확한 고령층 창업 열기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고령층의 취업과 창업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노인들이 열심히 사는구나 정도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력과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이 결합되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젊은 세대의 트렌디한 감각과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이 조화를 이룰 때 뜻밖의 시너지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 있고 고객층도 이전과는 다른 범위를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고령층이 단순히 일을 더 오랫동안 한다는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60세 이상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주축이 되는 현상에는 인구 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깔려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단순히 노년층이 많아진다는 부정적 관점만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미 충분한 경력과 숙련도를 보유한 고령층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인력 공백을 메우고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불가피하게 젊은 구직자들이 느끼는 일자리 부족 문제와의 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제도적 조율과 유연한 고용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문화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에는 쉬어야 한다 또는 한 직장에서 정년 보장만 받으면 인생 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6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또 창업이나 재취업, 재교육 등으로 제2, 제3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직종 외에도 다양한 원격 업무와 지식 기반 직업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어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쉽게 디지털로 전환해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생활 패턴이나 선호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암울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역동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가능성 때문입니다. 고령층이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자부심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가 응원하고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통계를 계기로 더욱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 또는 고용 연장 제도 역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은 숙련 인력을 좀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고 베테랑 직원들의 노하우가 사내에 전수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금 체계나 조직 내 승진 구조 조정이 필요해질 수도 있기에 청년층의 입사와 승진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텐데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고령층에게는 유연근무, 단계적 은퇴 제도, 재택근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보장하는 윈마이너스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고령층이 창업에 적극적인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예전에는 창업은 젊은 사람들의 도전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인생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고령층이 더욱더 안정적이고 성공 가능성 높은 창업을 할 수도 있다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라지만 그 변화를 지켜보고 체감해온 분들이라면 뜻밖의 통찰을 할 수도 있고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섣부른 결정 대신 신중함을 발휘하여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창업지원센터나 정부기관, 지자체에서 고령층 창업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해서 초기 비용이나 마케팅, 법률 자문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면 실패 위험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으니 이미 은퇴를 했어도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죠. 한편 이런 고령층의 취업 창업 증가 추세가 청년층의 취업난 문제를 가중시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자리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령층이 계속 자리를 지키거나 심지어 창업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면 청년층은 갈 곳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고 고령층이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 경우 오히려 청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와 기업 모두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용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령층의 취업 창업 증가 현상은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구 고령화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고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고령층이 가진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면 경제와 문화, 그리고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숙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거나 고용 형태가 유연해질 때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젊은 세대의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고령층의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등 심도 깊은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고령사회가 아니라 활기찬 시니어 사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고령층의 이런 활약이 계속 이어진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70대, 80대에 이르러서도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선진국에서는 70대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회 전체가 일과 여가, 그리고 자기계발을 병행하는 문화로 바뀌면서 모두가 체감하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방향을 목표로 삼아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적 인식을 전환해 나간다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와 창업붐은 분명히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 나이가 들어도 창업을 통해 나만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기회, 젊은 세대와 함께 협업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모든 요소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버 세대가 단순히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동료로서 기능하게 된다면 세대 간 이해와 존중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경험이 만들어내는 지혜와 청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만날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발현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와 여러 사례들은 그 길이 결코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합니다. 시사대 폭발TV는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창업, 경제 동향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실버 세대를 넘어 이제는 뉴 실버는 실버라고 불릴 만큼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에 따라 실버 산업, 실버 비즈니스, 실버 문화 등 새로운 분야가 계속해서 성장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은퇴 후에 제2의 커리어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려고 한다면 오늘 영상이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인생 이모작이란 말이 그저 미화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걸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사회 전체가 고령화된다는 사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 상황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기회에 주목해보면 생각보다 희망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제껏 억눌렸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후배 세대를 키우고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지속하거나 창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씩 제도가 뒷받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지형은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대를 제쳤다는 점입니다. 또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치로 올라섰고, 창업 분야에서도 고령층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령층이 단순한 소비자나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 경제 전반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화두가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최대치로 끌어내면서도 청년층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의 답은 어느 한쪽만의 희생이 아니라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60세 이상 고령층이 50대를 뛰어넘고 매일같이 증가하는 창업 열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와 조정해야 할 영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활기찬 평생 현역 사회로 멋지게 바꿔낼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시사대 폭발TV는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고 또 밝은 미래를 위한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점 잘 아시죠? 저희 시사대 폭발TV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을 준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채널과 함께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